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휴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다들 잘 쉬셨나요? 하루 휴일이 참 꿀맛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나 본인 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 보겠고요. 손이 좀 가시겠지만 한번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카페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할 건데요. 일단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입 방법 등을 올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이 좀 어떤가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았나요? 지난 월요일의 움직임이. 왜냐하면, 화요일의 움직임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2400선을 지켰어요. 우리가 생각할 라인 요 두 개를 계속 보셔야 돼요. 요 두 개 라인은 계속 보고 있으셔야 되고, 이걸 깨지 않고 밑골을 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못 버티면 개파락 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일단 갭 상승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거는 굉장한 힘입니다. 일단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갭 하락이 발생하면 조금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게 왜냐하면 이때 산 사람들, 이 두 개 캔들에 산 사람들이 물려버려요. 갭 하락을 해버리면. 물려버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갭 하락을 해서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얘들이 손절을 안 해요. 근데 갭 하락 후에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손절이 매도의 매도로 불러오는 투매가 발생해버려요. 여기서 좀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면 좀 골 때립니다. 이 갭 에너지가 정말 기술적 분석에서 좋지 않거든요. 사케다 전법에서 나오잖아요. 30이라고 해서. 갭이 계속 발생하면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상.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미증시가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갭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갭 하락을 해도 2400선에서 다시 멈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최소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라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옆으로 가도 좋고, 이 선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최후의 보루예요, 진짜. 이거 깨지면 여기서는 진짜 자유낙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낙하라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2200 중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걸 다시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호재가 있어야지 하락이 막아집니다. 아니면 악재가 해소되거나. 요게 좀 보여져요. 일단은 코스피가 버티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버티고는 있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는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지도 못해요. 근데 반대 케이스로 여기서 정말 단단한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가 버리면 2500은 그냥 뚫어 올립니다. 이거는 에너지의 응축이에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매물대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다들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나 수익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최근에 물렸던 애들까지 여기서 업고 가버리면 한동안은 매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정말 강하죠. 사실 코스닥은 좀 그래요.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섹터가 많아요. AI도 있고 이제 곧 바이오도 생기죠. 코스닥은 좀 지켜볼게요. 지금 코스닥은 많이 떨어져 봐야 여기를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황 주봉 좋죠, 아직 좋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이 횡보 라인을 다시 지켜주는 겁니다. 요것도 계속 지켜보시죠. 참고로 3월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지금 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저번에 알아봤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도로 돌아섰다. 2월 들어서서 3월 증시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중양해 얘기했죠. 2월 고용지표 보고서가 10일에 발표돼요. 14일에 CPI 중요하죠. 14일 체크하셔야 돼요. 16일에 22 통화정책회의, 21일에서 22일 미 FOMC 이 빅스텝 여부 여기서 주목해야겠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14일, 22일입니다. 요건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BOE 통화정책회의 이건 조금은 좀 약하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건 반도체에 대한 방향타가 되겠죠. 미 PC 물가지수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14일, 22일, 31일입니다. 이때 증시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쯤에 코스피랑 코스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술적으로. 이게 떨어지면 폭락하는 구간이 있고 떨어져도 지지하는 구간이 있어요. 저 타이밍에 어떻게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정리드렸던 거죠. 3월 이후 그리고 4월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입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보시거나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 테슬라 마스터 플랜이랑
핵심 간물 확보 전략 발표 요 두 개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나머지도 계속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 언론이 박스피를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도 박스피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단기적으로 박스피를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커진 긴축 공포에 3월 증시도 박스피 전망, 실적 차별주 담아 뒤에 거는 헛소리죠. 예,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적 차별주 담아야. 실적 차별주를 지금 와서 담으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3월 증시가 2,500선을 넘나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라는 건데요. 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을까요? 삼성신한이 뭐 2200 블라블라,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짜잔. 자, 3월 코스피 기간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2월은 여기서부터입니다. 2월은 여기서부터. 자, 그럼 보시죠. NH투자증권이 2260에서 2600입니다. 요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죠. 좀 허무맹랑하죠. 갑자기 2600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교보증권 2350에서 2550. 자, 노란색이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거는 뭐 좀 그렇죠. 2400선을 예상하는 사람이 없는 게 신기해요. 자, 키움증권은 2300에서 2550. 현대차는 2320에서 2540. 자, 삼성신한증권은 2200에서 2500. 2200에서 2500. 자, 지금 2200에서 2500은 정말 그냥 기술적 분석상 보는 거예요. 박스피. 이렇게 되면 자, 얘들의 그 인터섹션, 교집합은 여기죠.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투자 증권이라 애들, 증권사 애들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선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예상한 선은 이게 아니죠.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추세고, 요 추세고요. 현재 여기에서 여기를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색깔을 칠하면 이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얘들하고 지금 인터섹션에 거의 들어가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현미경처럼 예상하는 게 좋은데 얘들은 좀 넓게 보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3월 한 달 내내 2200에서 2600 사이라고 하면 무슨 한 달에 400포인트가 움직입니까? 예,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예. 보세요. 지금 이때 변동성이 클 때나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런 변동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관은 잘 모르겠다를 그 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측하라니까 목에 칼 들이대고 예측하라니까 예측을 하는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측하는 게 보이죠. 애들 잘 몰라요. 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럴싸해 보여요. 저러면 막 숫자 막 제시하고 이러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어찌됐든 최소 2200대부터는 기관이 매수한다는 걸로 보여지죠. 자기들이 최하 라인으로 생각했으니까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지들이 생각하기에 과매도 아닙니까? 그럼 매수 들어오겠죠. 2200대부터는 방어는 하겠구나. 약간 이런 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기관애들 좀 그래요. S&P도 하락한다는 외부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올해 26%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예. 뭐 요런 것들이죠. 미국 증시 기준금리 상승 시 더 하락할 수 있어. 진짜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죠. 기준금리 상승 시 더 하락할 수 있어. 예. 악재 발생 시 더 하락할 수 있어.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S&P 500 랠리가 끝났나? 라고 하는데 예. 뭐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아무튼 예, 외신들이나 외부 전문가들도 좀 빼빼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세는 잘 모르겠다는 장세가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기술적 분석과 데이터로 봐야겠죠. 과거 추세를 투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방향성이. 사실 쟤들보단 제가 맞죠 지금. 예. 쟤들이 이때까지 코로나 이후부터 이룬 게 뭐가 있을까요? 연준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준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조건을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현재 실업률이 10%로 치솟고 뭐 부동산 비롯한 자산 가격이 붕괴하고 회사채 금리차 확대 등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상황이 2년간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테스트를 해봐요. 이 결과는 6월에 나올 거예요. 6월에 나오면 제가 또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5.5% 이상은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만 봐도 그래요. 연준은 뭐 인플레가 자기를 통제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 통제하고 있다는 믿으면 실수다. 뭐 내년도 5.5% 유지 가능하다. 3년속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0.25%포인트 올린다는 거죠. 월가 금리 예상치가 5.5%로 높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5.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베이비 스텝 3번 해야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더라고요. 뭐 추가적인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연준이 좀 최악의 상황을 굉장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5%에서 최대한 버텨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5.5%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현재 추세를 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서 한 번만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뭐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얼굴도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예, 웃으면서 하하 김치 위스키. 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비밀리에 미국행 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성사되면 굉장히 큰 이슈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불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예, 지정학적 위치상 그렇습니다. 중국에 건설할 수는 없겠고, 중국에는 많이 팔리고 있고, 예, 일본에도 팔려면 한국이 굉장히 좋은 위치죠. 맨날 우리 지리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다라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에 아시아 제2기가 팩토리 신규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정부도 이거를 좀 힘을 실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주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 되면. 예, 그때 되면 쏟아질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 위치하거나 중국에 위치하거나 일본에 위치하거나 대만에 위치하거나 뭐 필리핀에 위치하거나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랑 교류가 더 활발해지겠죠. 미국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눈안에 놓고 있어야 돼요. 테슬라 관련주. 저는 몇 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 5년 내 매출 1조 신약 2개 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바이오 관련주를 안 사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올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런 거에 대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관련주 그때 옛날에 현미경처럼 봤잖아요. 거기 바이오가 있었어요. 정부가 바이오를 밀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타이밍에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주요 내용. 자, 마이데이터 데이터 관련이에요. 이건 자, 제약 의료 데이터가 팍스부터 시작해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각자 병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개인 소유 그거를 공개해서 뭐 수익화한다거나 또는 의료기관끼리 공유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또 데이터 관련, 거기에 보안 관련까지 같이 나오겠죠. 엮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약 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 이런 거 좋아요. 예,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규제 체계 전면 재설계 요거 중요합니다. 규제 체계.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겠죠. 그럼 또 나오는 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이거 좀 의미였고요. 법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예, 요것도 중요하죠. 디지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규제 개선 똑같습니다. 규제 개선이에요. 바이오는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규제가 심하고 뭐 종목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심하죠.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관리 종목 그다음에 뭐 상패 그런 규정 완화 이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막 계속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한순간 튀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 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KTCS라는 종목을 좀 했어요. 이건 AI 콜센터 관련해서 계속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좀 많이 튀어 올랐어요.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팔고 나서 저희 거의 고점에서 팔았어요. 이때 고점에서 팔고 이만큼 올라가는데 야, 좀 속이 쓰리지 않나요? 배가 아프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배 아픕니다. 아우, 진짜 속이 쓰려. 근데 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저 나중에 커뮤니티 카페 만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건데요.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 다시 시장이 열리고 다시 매매를 해도 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 거예요.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 기다려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5일선으로 버텨볼까? 21선으로 버텨볼까? 11선으로 버텨볼까? 11선 이탈 시 매도를 할까? 이런 기준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슈팅 나올 때 매도합니다. 무조건. 슈팅이 나오면 매도합니다. 예, 슈팅 나오면 매도 일단. 매도. 그 다음에 여기 지켜주는 거 보면 이게 플랫 조정이죠. 그럼 이 다음 파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여기선 제가 지나간다에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매수를 어디서 대기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제 상세 전략이라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 안 했어요. 예.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단기 트레이딩 임하면 좋아요. 아무튼 좀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어요. KTCS에서. 이걸 다시 매수할지는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시 매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예, 요건 진짜 단기 트레이딩이죠. 예, 진짜 단기 트레이딩. 예, 여기서 이건 어제죠. 어제 이렇게 했었고 여기서 다시 낙폭 과대 때 매수. 이건 프로그램 매매를 지켜보면서 매수 매도하는 겁니다. 요건 좀 기관이나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매매예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용돈벌이 좀 했다.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좀 투자 금액을 키워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워낙 그 큰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좀 들어갔다. 예. 그리고 제가 보유 중입니다. 이건 오버나이트를 하고 있어요. LNF입니다. LNF. LNF를 급등 나왔죠. 예, 이거 왜 나온지 아시죠? 예, 얘들 그 테슬라랑 계약 그 공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정을 좀 크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예, 4번 매수하려고 했는데 3번이 매수됐습니다. 그리고 올랐어요. 예, 그래서 보유 중이고요. 수익 중에서 보유 중입니다.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할 예정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매도할 겁니다. 예, 슈팅이 나오면 매도할 거고요. 만약에 큰 슈팅이 나오면 좀 지켜보다가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계신 거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이런 소식이 있거나 좀 알려드릴 기법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